자, 두 번째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건 최상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정시 올인이라는 게 우리의 카드가 절대로 아닙니다. 수시로 합격한 많은 친구들이 있고, 심지어 최근 깊은 생각을 졸업한 선배들 중에 수시로 합격한 학생하고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을 따져봤더니 수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동네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따가 김찬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수시 합격하는 길을 애들 말로는 케바케라고 합니다. 아시죠? 케바케. 네. 총 4명의 친구들을 잠깐 불러드려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친구는 정신여자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 전형으로 의예과에 합격한 서채영 양이고요. 두 번째 친구는 같은 학교를 다닌 그의 친구 서원영 양입니다. 성도 같고, 그래요. 어쨌든 이 친구는 경희대학교 치의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입니다. 다음, 이번엔 남학생 2명일 텐데요. 첫 번째 친구는 정시로 카톨릭대 의대에 합격한 민영준이라는 친구고요. 마지막 친구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임준경 군입니다. 이 4명이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면서 1.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하고 저들의 내신 성적은 어떤가를 한번 견져보시고,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수시 원서를 썼는지, 그 다음 그들의 합격 비결은 뭔지를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명의 학생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약 1분 한 30초 정도?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1차는 경희대랑 연대를 붙었고, 카대는 논술로 썼는데 카대 논술은 치러 갔는데 떨어졌고요. 경희대랑 연대 1차는 붙었지만 다 최종 합격은 연대만 했어요. 경희대는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아 제가 포기를 했어요. 일단 1차가 붙은 거는 고대랑 경희대가 1차가 붙었고요. 고대는 면접 보러 갔는데 2차에서 얘가 이제 면접에서 떨어졌고, 경희대도 사실 그 예비 번호로 추가 합격된 거거든요. 1.8? 그 다음에 1.9? 그리고 제가 2학년 때 성적이 급상승한 케이스여가지고 2학년 때부터 1.38? 그리고 1.23? 그리고 3학년 1학기 1.0 했어요. 1.0? 1.5? 2학년 2학기 때가 1.2 정도였고 고3 때 좀 떨어졌어요. 저는 고3 때 1.8 정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잘 보셨죠? 우선 어쨌든 합격한 이 2명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어쨌든 내신 성적이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그죠? 1학년 때 그러다가 2학년 때 치고 올라가서 3학년 때 정점을 찍었다. 그야말로 뭐 교과서에 나오는 친구입니다. 근데요, 저 친구가 남겨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입학 설명에서 들은 수시 지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 였습니다. 자기는 고대는 쓰면 합격하고 연대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답니다. 연대 합격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남겨놓은 얘기입니다. 그죠? 어쨌든 케바케다. 그러니까 내 거를 잘 챙기고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등등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시 원서를 쓰고 난 후 반드시 잊어라. 그 어느 거에 안주해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남학생들 이야기를 제가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군지는 아시죠? 카톨릭대 정시로 합격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쭉 보시다시피 그냥 최상위권이면 누구나 쓰고 싶은 카드를 다 썼습니다. 경희대에만 1차 합격을 했습니다. 다행히 경희대가 면접을 수능 후에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단 말이겠죠. 그죠? 경희대에는 아예 면접날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수능을 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답니다. 가채점을 했는데 국어가 2점짜리 한 개만 틀려서 서울대!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희대를 안 가도 된단 말이죠. 그죠? 나중에 실제 성적으로 받아보니까 영어가 2등급이랍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나서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진 그런 상태로 영어 시험을 치렀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것만이었으면 서울대 의대를 네, 정시로 갔었는데 안타깝게 가톨릭대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 정도로 만족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친구입니다. 네. 마찬가지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네. 1차에서 몽땅 다 합격했답니다. 심지어 이게 합격된 겁니다. 면접이 수능시험 전에 있었습니다. 수능을 어찌 봤느냐? 이렇게 봤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를 합격을 못했잖아요. 납치당하는 거죠, 이게. 네, 이게 바로 납치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수시 원서를 쓸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이 면접이 수능 전에 있는 곳은 무조건 상향 지원한다. 수능 후 면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수능 전 면접일 경우는 수능시험을 잘 보잖아요. 네, 무조건 납치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납치를 당하자. 이게 수능 전 수시 카드의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자, 이 친구들과 더불어 많은 선배들과 그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년에 우리 최상위권 친구들은 반드시 큰 두 개의 시기를 거쳐야 된다.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완전히 다르다. 네, 그 일정들을 쭉 짚어나가면서 네, 공부 계획 등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겨울입니다. 11월 1일 예비고사 반편성 시험이 있습니다.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네,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시험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강연이 끝날 때 네, 화면에 네, 구체적인 시험 범위, 네, 시험 시간을 공개할 테니까 잘 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최선의 성적이 나오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받아든 성적, 사실은 그게 냉정하게 진단된 현재의 좌표입니다. 이 좌표를 무시해버리면 곧 이상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헤매게 됩니다. 네, 머리 뒤가 써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미 지는 것과 같다는 점 냉정하게 진단하고 그 위치에서 네, 만점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 개강합니다.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할 테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그 내용이 네, 상반기에 벌어지는 요 내용들을 전제로 구성을 해야만 성공적일 겁니다. 3월에 찾아오면 개학이 될 테고요. 3월에 학평이 있고요. 5월에는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6월에는 모평이 있고 1학기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크게 시험이 네, 5개가 있는 겁니다. 1. 깊은 생각 반편성 시험. 2. 3월 학평. 네, 세 번째 1학기 중간고사. 네 번째 6월 모의고사. 네, 6월 모평. 마지막으로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시험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답이 선명해졌을 거예요. 그죠? 네. 무조건 예하고 예입니다. 네. 최상위권은 그렇다는 겁니다. 재수생은 이런 게 없으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겠죠. 네. 재수생은 예가 중요합니다. 중위권, 하위권은 예가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서로 다른 처지의 서로 다른 상황에 따라서 전략과 계획이 달라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특별히 말이죠. 이 부분. 네, 3월 학평은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볍게 중간 점검, 수원, 수투 중에 혹시나 빵꾸난 단원이 없는가 이걸 점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6월 모의평가, 네, 이른바 모평이라 해서 매우 중요하게 느껴지고 재수생까지 합류해서 내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 좀 긴장되는 시험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바로 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6월 모평, 저 성적표를 받아들 때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께서 고려해야 될 점, 아직 6월이다. 수능은 11월이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네,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문항을 분석해보고 학습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게 좋습니다. 네, 깊은 생각은 그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1학기 내신 그 모습이 어쩌냐. 네, 이걸 분석해 봐야 될 텐데요. 만일에 그 내신이 수능하고 완전히 다른 상극적인 시험이라면 완전히 별개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출제된 네,
주요 학교들의 모든 기출문제를 가보면 대체로 수능 문제를 혹은 모의평가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한 3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제를 그대로 출제합니다. 참고로 이 시험은 작년에 치러진 내신 시험 문제입니다. 그 해에 치러졌던 그 해 6월 모의평에서 본 그 문제를 그냥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감소가 증가로 최대가 최소로 바뀌었을 뿐 문제 전체의 기본 구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복습 삼아 푼다는 겁니다. 그때 출제된 문제 중에 탑4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엔 30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 난도 문제겠죠. 그죠? 네. 이렇게 살짝 변형합니다. 투주를 된 조건에 모르는 저 숫자를 아예 다 알려줘서 좀 쉽게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주셨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여러 개의 단계, 101번의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얘는 그냥 단 한순간에 답을 얻으면 됩니다. 물론 저 답도 이걸 알면 그냥 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고3이 되면 선생님들의 마인드마저도 우리 학생들의 대입, 우리 학생들의 수능, 그것에서 최고의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내신 문제 자체를 이렇게 구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내신은 수능과 완전히 동요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변형될 때 상당히 조금 쉽게 변형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그대로 출제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하게 얽어서 낼 수도 있고 많이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느끼시죠? 시각적으로. 네. 똑같은 함수, 똑같은 그림, 보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 문제를 제대로 푸는지를 연습시킨다는 겁니다. 참고로 얘는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에서 출제된 겁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에서 수능 EBS 교재에서의 반영 비율이 70%였다가 50%로 변형될 겁니다. 그러나 50%가 반영된다는 것은 여전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EBS 저 수능 특강은 기본 개념, 기본 연산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조금 지저분합니다. 소위 신유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곳에 그 단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연습하기에 매우 좋은 교재고요. 당연히 그대로 내는 학교도 있고 조금 변형한 거죠. 그죠? 함수를 바꾸고 선지를 바꾸는 이런 시험도 있고 그림 자체를 지워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 사실상 이쪽 문제가 되면 난이도가 한 단계 이상으로 상승하는 그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풀어나간다면 수능 등장하는 공통문항, 미적분 8문항은 그냥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내신 그 완성이 수능 공통문항 완성과 동일하라는 점,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하반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린 드디어 내신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7월에 찾아옵니다. 그죠? 여름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위기의 여름. 네? 일단 지쳐요. 애들 홍삼도 먹여야 되고 별걸 다 먹여야 됩니다. 그죠? 네. 여름은 주변이 부산스럽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전국에서는 지금 최상위권 고3 학생들이 천국이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묘한 역설적인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9월이 찾아오면 수시 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하필이면 그 시기에 9월 모평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7월에 수시 원서 작성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학종인 경우에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는 60번 참석을 했다더라. 누구는 30번 했다더라. 그게 다 고통스러워서 이 시기 공부가 망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이번 겨울방학 때 자기소개서에 초안 정도는 미리 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2학년 친구들한테 교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야 이 시기가 공부에 집중하는 시기로 간다. 그렇지 못하면 공부 리듬이 다 깨져서 이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2명의 남학생이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이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여하튼 9월 모평이 지나가면 이때야말로 진정하게 냉철하게 분석하고 약점을 극복할 솔루션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10월 이제 모든 상황들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우리 학생들이
완벽하게 치고 올라가는 상승기류를 탈 건지 하강하는 헤매는 단계로 갈 건지 이게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재수생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재학생들은 절대로 지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재수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3 재학생입니다. 그리고 최상위권입니다. 이때야말로 내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는 점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월 수능 연습된 대로 자신 있게 차근차근 만점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올 한 해, 내년 한 해를 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시기별로 계획을 쭉 다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